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라면 다음 출구로 빠지는 차선을 타세요. 하지만 바로 빠지기 직전 다시 고속도로를 타세요. 만약 뒷차도 똑같이 따라한다면 아마 미행당하는 게 맞을 거예요. 만약 도심에 있다면 자동 세차장으로 가세요. 몇 분 동안은 진정하고 대비할 여유를 가질 수 있죠. 세차를 하고도 그 차가 주변을 맴돈다면 원치 않는 불청객이 따라붙은 게 분명해요. 자, 이제 미행이 붙은 걸 확인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상투적일 수도 있지만 특히 운전할 때는 매우 중요해요. 운전하면서 당황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입니다. 몇 분 진정할 여유가 필요하다면 서행하면서 시간을 버세요. 주위를 둘러보고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세요. 안전한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사람들이 많은 카페나 주유소 혹은 경찰서 등이 주요 장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으로 향하는 건 안 돼요. 사무실이나 친척집에 가는 것도 안 돼요. 미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을 공산이 커요. 여러분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그를 인도하게 되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를 통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구석으로 내몰리지 마세요. 막다른 골목이나 좁은 도로, 출구 없는 길이나 주차장은 피하세요. 다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도로에 있으세요? 그래야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만일 신호나 정지 신호에 멈춰서야 한다면 앞차와의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세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해요. 차 안에 있는 채로 계속 이동하세요. 그리고 문을 꼭 잠그고 창문을 닫는 것도 명심하세요. 문을 잠그지 않을 경우 차가 정지했을 때 순식간에 누군가가 차에 탈 수 있어요. 신호에 걸렸을 때 미행자가 뒤에서 들이받을 경우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만약 미행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을 차에서 나오게 만들기 위해 그랬던 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차에 다가온다면 앞에 비워둔 공간을 이용해 방향을 틀어 달아나세요. 북적거리는 도로로 운전하세요. 차가 많고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미행하는 건 더 어려워요. 게다가 빨간불에서 여러분과 미행자가 더 떨어지게 될 확률도 높아지고요. 미행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도로에서는 따라붙지 않아요. 붙잡힐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미행자를 발견한 척하지 마세요. 백미러를 계속 힐끔거리며 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대화하려 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을 겁주려고 따라붙은 거라면 동요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만약 그들이 여러분이 알아챈 걸 눈치챘다면 거리를 조금 벌려서 따라올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경찰에 미행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할 때 디테일을 알려주기 어려워져요. 오히려 이를 이용해 미행자에 대한 디테일을 기억하기 좋아요. 차 종류와 모델, 색깔, 그리고 번호판까지요. 이 정보를 꼭 확인하고 기억하세요. 하지만 뚫어지게 쳐다보지는 말고요. 만약 여러분에게 미행이 붙었다는 게 확실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차에 동승자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만약 혼자라면 핸즈프리 기술이나 음성명령 기능으로 전화하세요. 녹색 모자를 쓴 남자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요구한다고 가정합시다. 계속 눈을 마주치세요. 만약 상대가 길을 물어본다면 전화기에서 손을 뻗기 위해 내려다보거나 상대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주의가 산만해질 거예요. 그냥 길을 모른다고 하세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요즘 핸드폰에 지도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만약 책이나 쇼핑백을 들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즉시 소지품을 버릴 준비를 하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제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열쇠 뾰족한 부분이 주먹에서 튀어나오도록 잡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면 자신을 방어할 날카로운 도구가 될 거고 그러면 도망칠 수 있어요. 조용히 있지 마세요. 도망갈 때 소란을 피우고 도와주세요 대신 불이야 라고 외치세요. 일반적으로 도움 요청보다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아무도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쫓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만약 더 멀리서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면 전화기를 꺼내서 경찰을 부르세요. 그때 여러분이 있는 거리, 위치, 그리고 건물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해요. 전화를 끊지 말고 상담원의 지시를 따르세요. 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는 누군가가 공공장소에서 여러분을 미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식료품 가게나 군중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만약 재킷이 셔츠와 다른 색깔이라면 재킷을 벗으세요. 상대는 여러분을 찾는 게 더 힘들 거예요.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갔는데 쫓아오는 사람이 끈질기다면 따라 들어와서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화장실로 가서 5에서 10분 정도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쳐서 떠날지도 몰라요. 밖으로 나갔는데 그대로 있다면 줄을 서서 무언가를 주문하고 자연스럽게 직원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세요.
직원은 도움을 줄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예요. 주문한 걸 챙겨 앉으세요. 전화를 걸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데리러 오거나 함께 있어 달라고 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다음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하품. 만약 상대도 하품을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품은 시각적으로 전염됩니다. 시계를 보는 척 하세요. 만약 상대도 시계를 확인한다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을 따라합니다. 상대를 속이려면 카페를 떠나서 여러분을 볼 수 없을 때까지 거리를 좀 걸어요. 그러고 나서 상대가 나오자마자 커피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세요. 여러분을 미행하지 않는 한 따라 들어갈 이유가 없을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데리러 오면 직원에게 안전을 위해서 뒤쪽 출구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세요. 혼자 걷지 마세요. 만약 혼자라면 번화한 거리에 있으면서 주변을 항상 의식하세요. 전화기 화면 너머에 있는 모든 것들 말이에요. 그냥 농담입니다. 납치범이 몸값을 요구할 수 있는 백만장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안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는 거리나 어두워진 뒤에는 혼자 걷지 마세요. 이런 환경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범죄자가 강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 한다면 동행인과 꼭 함께 가세요. 범죄자들은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을 피해자로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가기 전에 갈 길을 먼저 계획하고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놓으세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근처를 배회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조심하세요. 일상생활 패턴을 계속 바꾸세요. 통근할 때 경로를 바꿔주고 다른 식료품점도 가보고 새로운 장소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하세요. 안타깝게도 이런 예방 조치가 효과가 없었고 범죄자들이 여러분에게 다가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물론 매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공포를 억제하고 상황을 분석해 보세요. 납치 후 처음 몇 분 안에 탈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납치 후 첫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탈출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괜히 시도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잡힌 후 첫 몇 분이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세요. 누군가는 구하러 올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도망치지도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은 차 안에 갇혀있고 눈은 눈가리개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겁에 질려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집중하세요. 그리고 진정하려고 노력하세요. 일단 진정이 되면 이젠 여러분의 관찰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 정보를 나중에 사용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세부 정보를 기억해야 합니다. 납치범들, 주위 환경, 그리고 차가 가고 있는 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 지식은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구조받을 때 구조대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전히 생존 모드에 있어야 하고 지나치게 긴장을 풀면 부주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 기분 상하게 한 적이 있나요? 부유한 가정 출신인가요? 아니면 돈이 많아 보이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몸값을 요구할 거예요. 그건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그저 돈이니까요. 여러분의 침착함과 친절한 태도는 상대가 경계를 조금 늦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하거나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현명하게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존경받을 가치가 있고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들은 이 속임수를 알고 있고 단지 그들을 속이려고 공손한 척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누군가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볼 수도 있고 태양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침착할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 퍼즐을 풀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상상하고 가장 기분 좋은 날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심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을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코드나 비밀 문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멋진 하루였어. 항상 그렇듯이를 공경에 처해 있다는 신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 요청 전화를 할 기회가 생겼지만 말을 할 수 없다면 전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켜두세요. 그들이 얼굴을 숨기려고 한다면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한 여러분을 놓아줄 계획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얼굴을 우연히 봤지만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혼자만 알고 계세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점핑잭, 제자리 뛰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주위를 분산시켜주고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러면 더 날카롭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탈출 계획이나 비밀 정보를 그들과 상의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대가로 여러분을 밀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다른 인질들은 이 계획을 꾸민 사람들의 일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뿐이죠. 이불이나 물 한 잔 부탁하세요. 이러한 요청은 대화를 하게 만들고 납치 상황을 그나마 좀 더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퇴근하거나 쇼핑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연료 탱크가 비어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 가득 채웠는데 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도둑들의 교활한 짓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철저한 도둑들은 여러분의 집을 감시하면서 출근을 할 때 혹은 가게에 갈 때 쫓아가서 가능한 한 시간을 끌기 위해 탱크에서 모든 연료를 빼냅니다. 만약 최근에 확실히 연료를 채웠는데 탱크가 비어있다면 이웃들에게 전화해서 여러분의 집을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충분히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거든 경찰을 부르세요. 청소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새 청소부가 나타나면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부가 바뀌었으니 회사는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니면 직접 확인해보세요. 만약에 새로운 인물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다면 뭔가 수상쩍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아예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말인데 또 조심해야 하는 건 문 앞에 있는 낯선 사람이 자신을 배관공, 전기공,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이런 속임수를 쓰려고 하거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동안 조용히 여러분의 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문지방에 서 있더라도 집안의 귀중품을 볼 수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유형이 또 있어요. 집안에 있는데 누군가가 문 손잡이를 흔들고 들어오려는 소리가 들리네요. 본능적으로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뭔가 수상해요. 그래서 문으로 가서 물론 열지 않고 누구세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듣게 될 대답은 아마 죄송합니다. 친구 집을 찾고 있는데요. 주소를 착각했나 봐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문구멍을 통해 얼굴을 확인하세요. 현관에 카메라가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조명. 특히 야외 조명을 부지런히 점검하도록 하세요. 만약 야외 조명이 자꾸 고장나거나 전구가 항상 느슨해진다면 단순히 전기 문제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도둑이 나사를 풀거나 전선을 자를 수도 있어요. 도둑들은 어둠 속에서 일할 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의 문에 전단지를 끼우거나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또한 출입구에서 플라스틱 병의 조각을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둑이 침입하기 쉬운 집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도둑은 집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만약 이런 이상한 것이 눈에 띄거든 무해한 광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없애세요. 만약 무언가가 하루 이상 거기에 걸려있다면 도둑은 아무도 집에 없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전단지 이외에도 문에 숫자, X표 혹은 이상한 암호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아직 집 전화기가 있다면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끝없이 전화가 걸려오나요? 이런 전화는 여러분이 보통 몇 시에 집에 있고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도둑은 즉시 전화를 끊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 전화는 받지 마세요. 용건이 있는 사람이라면 메시지를 남길 거예요. 만일 전화 회사라고 하거든 증거를 요구하세요. 집에 찾아온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요. 종종 문이 열린 채로 있다거나 여러분 마당에 초콜릿 포장지나 주스 박스 같은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감시자들은 보통 여러분이 집에 있다면 대문을 닫고 쓰레기를 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각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식물 화분 몇 개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밤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들어갈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집에 개나 기타 앞마당의 소음을 들을 수 있는 반려동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개들은 수상한 일이 일어날 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을 산책시키러 나갔다 왔는데 개가 집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나 집 안에서 짖기 시작한다면 개들은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는 그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죠. 감시자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웃들을 감시합니다. 그들은 영업사원이나 화장실이 급한 사람 혹은 길에서 차가 고장난 사람처럼 가장을 하죠. 그들의 목표는 단지 누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정확히 누가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사찰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TV, 자동차 키, 기타 여러 귀중품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누군가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조깅을 하면서 여러분 집이나 이웃집 밖에서 사진을 찍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는 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사진으로 여러분 집의 입구를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사각지대가 어디 있는지, 집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집들 간 간격이 좁으면 이웃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겠죠. 이 사실을 이웃들에게도 알려주고 여러분도 직접 그들의 사진을 몇 장 찍어두세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휴가를 떠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집에 가기 가장 좋은 시간은 한밤중이죠. 새벽 2시에 초인종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불이 켜지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냥 가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들어오라는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반려견이 짖는 소리는 경보장치와도 같아서 침입자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관찰자들이 집 안에 들어가려고 기웃거리고 있다가 여러분 개를 발견하면 그들은 개를 내보내려고 문을 열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개가 돌아왔는지 확인하러 오는 거죠. 만약 그때 여러분이나 이웃에게 경고해줄 개가 없다면 그들은 침입하려 할 겁니다. 문 매트 아래에서 쿠키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관찰자들이 여러분이 집에 있는지, 몇 시에 집에 오는지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오래된 수법입니다. 매트를 밟으면 쿠키가 으스러지겠죠. 나중에 그들은 누가 쿠키를 밟았는지 보러 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들은 조사를 더 합니다. 다음 날은 여러분이 몇 시에 집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더 다양한 시간대에 더 많은 쿠키를 놔둘 거예요. 만약 아무도 밟지 않으면 그들은 집이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깨진 창문일 수도 있고 자물쇠나 느슨해진 울타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지 또는 경보장치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데다 들어갈 핑곗거리까지 될 수 있죠. 그들은 유니폼을 입고 1시간쯤 후에 창문에 대한 무료 수리를 제안할 거예요. 지나가다가 깨진 유리창을 봤다며 제안을 해올 것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들은 창틀을 측정하기 위해 들어올 것이고 그러는 동안 집의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귀중품이 있는지 살펴보겠죠. 집을 비운 동안 우편함이 신문과 전단지 그리고 광고성 우편과 같은 여러 우편물로 넘친다면 그것도 또한 잠재적 도둑에게 한동안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편물을 수거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편함으로 광고하면 안 되니까요. 혹시 구독하는 우편물이 있다면 잠시 중단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집을 오랫동안 떠나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 말인데 이런 정보라면 가능한 한 비밀을 유지하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휴가 계획을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집을 떠나 있는 동안 그 친구에게 집을 체크해달라고 부탁할 거라면 말이죠. 하지만 소셜미디어에는 특히 휴가 계획을 올리지 마세요. 도둑들은 종종 여러 사람들의 게시물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다가올 휴가철의 목표물을 찾는 거죠. 소름 끼치네요. 집이 실제로 비어있을 때에도 누군가가 여전히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물론 불을 켜놓으면 지갑이 얇아지니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휴가 갔을 때만이잖아요. 그리고 타이머를 설치해서 밤에만 불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요. 개를 키우는 것은 아주 멋진 애완동물을 얻는 것 외에도 개가 눈에 띄고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도둑을 쫓아내는 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개를 키울 수 없다면 있는 척 하세요. 개조심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걸어두는 거죠. 도둑이 여러분의 집을 타깃으로 고를 가능성이 훨씬 낮아질 겁니다. 빌트인 벽장 금고가 아직까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금고가 없다면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그러면 귀중품을 숨길 수 있는 비밀 공간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0년쯤 돼 보이는 낡은 장난감도 충분히 좋은 장소입니다. 아니면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만의 비밀 창고를 만드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 욕실에 슬라이딩 타일 같은 걸 만드는 건 어떨까요? 도둑이 1층으로 침입해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2층 창문이 바로 보이는 키 큰 나무를 통해서 들어올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나무가 있다면 자르거나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 나무를 통해서 침입하지 못하겠죠. 네, 알아요. 너무 당연한 소리인 거. 하지만 도둑이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은 일을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죠. 말이 되죠? 만약 도둑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알람이 울린다면 그건 도둑 입장에선 이미 실패한 겁니다. 아마 최대한 빨리 철수하려고 하겠죠.